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프라넷입니다.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리고 수온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고기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물고기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ним프 패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체코 ним프라는 기술은 1986년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체코 선수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라인을 짧게 잡고서 ним프를 물속에 넣어서 잡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후에 1990년 영국 웨일스, 1994년 노르웨이, 그리고 1996년 체코, 2001년 스웨덴 세계 챔피언 트로피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체코 ним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체코 ним프는 기호는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1984년에 폴란드 팀과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팀 간의 플라이 낚시가 열렸는데 그때 폴란드 낚시꾼들이 단거리 낚시를 하면서 그 당시에 토끼털로 된 캐디스 일축 모양의 미끼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회라는 게 플라이 낚시에 대한 그 캐스팅의 아름다움이라던가 타잉에 대한 기술을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물고기들을 가장 많이 잡는 사람이 우승이겠죠. 그래서 드라이 플라이보다는 물속에 넣는 유축 모양의 미끼를 가지고서 하는 낚시가 아무래도 그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코 ним프의 용어는 사실 처음에 폴란드 선수들이 이 ним프를 구사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폴란드 ним프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체코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보완도 하고 개발하게 돼서 체코 ним프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거죠. 체코 ним프가 생겨난 이후에 프랑스 선수들이 또 만들어낸 프렌치 ним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ним프 기술이 국내에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이제 체코 ним프랑 프렌치 ним프 두 가지인데 체코 ним프와 프렌치 ним프의 다른 점은 사정거리가 좀 다릅니다. 체코 ним프는 좀 단거리인 반면에 프렌치 ним프는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캐스팅을 좀 요구를 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이기도 한다고 해요. 정확하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통 드라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이제 뒤로 날렸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이런 캐스팅이 있습니다. ним프에 대한 방법도 이런 캐스팅 방법이 있는데 드라이 플라이는 이제 물 위에다가 수면 위에다가 훅을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캐스팅 방법이 필요하고요. ним프는 흐르는 물에다가 일정 부분 내가 상류에다 던지고 하류를 흘려서 미끼를 계속적으로 물속에 넣어서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활성도가 떨어져서 물 수면 아래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공략하는 방법인 거죠. 수생곤충이 이제 성충이 되기 위해서 그 물속에 있다가 이제 물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막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표현한 게 바로 이 ним프인 거죠. 수용들이 치는 포말이라던가 혹은 물살이 좀 있는 곳에서 미끼를 바닥에 넣어서 긁는 거니까 이것은 거의 이제 물고기들이 잡힐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짧게 라인을 짧게 잡고 이제 이 세팅이 된 줄을 상류에다 흘립니다. 그리고 하류에다
떠내려 보내겠죠. 그리고 또 상류로. 이 과정, 그래서 유충들은 물속에서 바닥에 있다가, 처음에 던진 장소에서는 바닥에 있다가 서서히 물의 흐름과 같이 떠내려 오다가 상류로 올라가 위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때 물고기들이 딱 무는 웬만큼의 미끼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해주기 위해서 뭐 내추럴 드리프트다, 뭐 데드 드리프트다 하는 용어들을 써서 이제 미끼를 흘리는데, 이 모든 드리프트의 활동은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연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끼가 아래에 들어가서 서서히 올라오거나, 혹은 드라이처럼 위에서 서서히 떠내려오게 하는 것, 라인에 텐션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정말 자연스럽게 떠내려오는 것을 연출하는 거죠. 자, 일단 장비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는 보통 거기서는 10피트를 권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9에서 10피트 정도의 로드, 그리고 로드의 넘버는 3번, 그리고 좀 더 패스트 로드, 좀 더 뻣뻣한 로드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통 이제 3번 로드라고 하면 아무리 길어봤자 8피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8피트, 10피트짜리 3번 로드라고 하면 굉장히 길겠죠.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긴 게 또 유리하고, 또 이제 근거리 캐스팅이다 보니까 이게 라인을 거의 쓰질 않아요. 대부분 리더랑 그리고 인디게이터, 그 다음에 티팻이 주로 낚시를 하는 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탱카라 낚시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라인을 쓰지 않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반복적인 행위다 보니까 로드가 또 가벼워야 됩니다. 자, 제가 갖고 나온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9피트짜리 작트 로드예요. 5번대예요. 이 무게를 가지고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그런 전용 로드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런 로드가 굳이 사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뭐 9피트짜리 로드, 혹은 저는 이런 8피트짜리 로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장비에 대해서 뭐 세팅을 해야 된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맞추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적응하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릴이 있겠죠. 릴은 또 전용 릴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뭐 이쪽에 무게를 중심을 또 막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임핑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릴이 있다고 하는데, 전 사실 또 거기까지는 뭐 구입은 좀 그렇고 있는 것대로 쓴다고 생각해서 그냥 릴은 좀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 리더입니다. 리더,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 그리고 티팻 순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리더 부분은 번역 또 리더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또 거기까지 생각해 볼 생각은 없었고, 뭐 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뭐 다 사면 좋으시겠지만, 그냥 저는 있는 거 써서 사용합니다. 대신 요게 길이에 대한 팁이 좀 있다고 해요. 길이는 보통 9피트 정도, 그러니까 자기 낚싯대 길이의 길이만큼 리더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리더를 연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연결한 상태, 대신에 리더는 뭐 스탠다드 리더나 뭐 가라앉는 리더, 전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연결하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인디게이터입니다. 이 인디게이터인데 이게 색깔이 있어요. 이 형광색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색이 단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 딱 챔질, 입질이 왔다는 증거예요. 이 원리는 어떤 걸까요? 사실 붕어 찌 같은 이런 찌의 형태랑 얘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들어가거나 이 마커가 있거나 이 마커의 길이, 마커라네. 이 인디게이터의 길이는 50cm를 사용한다고 해요. 저는 뭐 약간 좀 길게 사용하는데 이 길이는 사실 경험에 비춰가지고 달아주시면 되고 이제 한 50cm를 기준으로 한다라고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디게이터는 시중에 이거는 인디게이터가 아닌데 이런 색깔로 된 인디게이터용 전용 이제 라인들을 팔고요. 그걸로 직접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통째로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서 쓰셔도 되고. 근데 뭐든 뭔가가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용이 붙은 게 항상 늘 있어요. 근데 뭐 어찌 보면 생각의 전환일 수도 있는데 다 우리가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굳이 전용을 만들어서 비싸게 또 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앞에 이제 림프를 매달게 됩니다. 저는 3개 정도를 매달았어요. 자, 가장 무거운 것은 가장 아래, 그리고 그 다음 가벼운 것, 그 다음 가벼운 것을 위에. 이게 많이 달수록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이 플라이 하나 던지는 것보다 림프 3개 던져가지고 확률을 높이는 게 더 낫겠죠. 이게 어찌 보면 잡는 낚시에 가장 일반적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체코 림프의 경우에는 2개 정도를 달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3개 정도 단다고 해줘요. 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 40cm입니다. 도합 80에 윗부분 20cm, 1m 정도가 이 최종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짧게 해도 사실상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그쵸? 안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게 사실 뭐 낚시라는 게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공부처럼 돼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면서 아무거나 달아서 해보고 하다가 잡히면은 이렇게 이런 방법도 써보고 하겠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플라이 로드는 10피트의 가벼운 3번 로드, 릴은 집에 있는 거 좀 아무거나, 하지만 뭐 전용을 사고 싶으시면 전용 이런 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리더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보여드릴 수 있어. 이게 사이트를 제가 막 500군데 뒤져봐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 없더라고요. 자, 라인에다가 리더를 연결했죠. 리더를 연결한 것이 9피트. 자, 9피트 쭉 내려와서 이 끝에 여기에 인디게이터, 라인으로 된 인디게이터, 그리고 그 앞에 이 훅을 매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도합 길이는 한 13피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낚시를 하면 되고, 앞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낚시가 되게 수월합니다. 초보자 누구나가 다 가능해요. 하는 방법은 어떻다? 상류에서 하루를 흘려주고 다시 상류에서 하루를 흘려주고, 그러면서 미끼들이 바닥에 물 안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 행동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비 설명에 대해서 마쳤는데요. 자, 보통 이제 낚시터에 가시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매듭을 진 거고, 이거는 풍선 매듭을 진 거예요. 풍선 매듭을 지면 좋은 게 뭐냐면, 이 훅이 이게 딱 고정돼서 움직이는 것보다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좀 더 자유롭게 놀기 때문에 그런 입질을 좀 더 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비를 세팅하고 채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풍선 매듭이라고 하는 건데, 이 풍선 매듭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고리를 빼주면 이렇게 풍선 매듭이 됩니다. 매듭을 가지고서 이 티팩과 인디케이터 사이를 연결하고 인디케이터와 리더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 매듭은 항상 배워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있는 가지채비에 대한 매듭입니다. 이것을 블러드 매듭이라고 하는 건데, 블러드 매듭, 자, 제 유튜브 보시면은 아무래도 블러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제작은 간단해요. 자, 두 개의 고리가 있다면 이 고리를 가지고서 빠집니다. 빠지고요. 얘를 여기 통과시켜 잡고 다시 빠진 것을 당겨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노끈이라고 해서 노끈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아주 튼튼한 블러드 매듭입니다. 이것이 아닐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매듭을 지어 주실 때 여기서 이제 가지채비를 하는 매듭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그냥 여기서 감듯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번을 쫙 묶어서 이렇게 빼서 하나를 제거를 하고 여기다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엉켜서 할 경우에는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딱 90도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 매듭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풍선 고리 매듭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 알아야 될 게 풍선 매듭, 블러드 매듭, 그 다음에 풍선 고리 매듭. 이게 제각각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이 풍선 고리 매듭을 미끼에다가 어떻게 연결하느냐, 한마디로 총 3가지의 매듭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필수입니다. 하지만 굳이 훅을 매달 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풍선 고리를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채꽃 인프에 가까운 또 나름대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제가 알려드리는 바고요. 자, 이상 이제 플라이 낚시 비법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 늘 즐거운 플라이 낚시 되시고요. 오늘 정보가 좀 유용하고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플라이넷이었습니다.